자, 일단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필기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함이 있겠지만 음성으로만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더 좋겠지만 음성으로만 전달함을 이제 좀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글씨를 쓰려면 이 얼굴이 되게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목소리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신 앞에 선생님이 이제 작성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조금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잠이 안 오겠죠. 그쵸? 자, 최대한 선생님이 예쁘게 필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의문이라는 거를 배우게 될 건데, 의문이 어떻게 보면 문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미리 선생님이 조금 이 문법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의문이 가장 작은 단위인 거야. 얘는 사실 소리의 단위야. 그치? 얘는 뜻을 나타내는 애는 아니에요. 다만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 정도. 뜻의 단위는 아니야. 의미의 단위는 아니야. 다만 소리의 단위일 뿐입니다. 그쵸? 자, 예를 들면 뭐 있어요? 뭐 기역, 니은, 아니면 뭐 아, 야, 그쵸? 우리 자음모음, 아니면 비분절 의문 애들, 이런 애들도 다 의문에 속하는 애들이죠. 이따가 배우겠지만. 자, 이런 소리의 단위였던 애가 뭘로? 좀 더 큰 형태로 형태소라는 게 있을 수 있죠. 형태소. 이 형태소 단위부터는 어때요? 얘는 드디어 뜻을 지니기 시작을 합니다. 뜻을 지니기는 해요. 근데 혼자 쓰는 애도 있고 혼자 쓰지 못하는 애도 있어. 그래서 뭐 혼자 쓰이는 그런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 혼자 쓰이지 않는 애들을 의존 형태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형태소는 뜻을 지니기는 했지만 의문보다는 이제 뜻을 지니는 단위로서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제 얘 자체가 혼자 쓰이는 애도 있고 못 쓰이는 애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한 형태가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단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는 이퀄 누구와 같니? 품사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얘는 뜻을 지니는 건 당연하고 혼자 독립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립이 가능해요. 자립이란 말로 사용을 할게. 독립이나 자립이나 똑같지만 자립을 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립이 안 되는데 단어로 인정해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야? 조사. 이 조사만 예외고 얘는 혼자 쓸 순 없이, 그쵸? 혼자 쓸 순 없지만 체형 같은 애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쓰이는 애. 그래서 일단은 단어로 인정은 해줍니다. 그리고 얘보다 큰 범위가, 단어보다 큰 범위가 2개 이상의 어절들 모이고요.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의문 배우고 나서 그 다음 형태소,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문자, 그리고 이것까지 다 배웠으면은 기타 등등 문법 요소들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세국어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뭐예요? 이 애기, 여기 의문 부분 지워버렸네. 의문 부분 요거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 많은 분야 중에. 근데 의문은 시험에 꼭 나와요. 특히 수능에서 의문 변동 매년 등장을 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 잘 알고 있으면 한 문제는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아는 내용인데도 틀리면은 바보죠, 바보.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의문 변동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이라는 게 뭘까?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의문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의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소리의 단위야. 뜻의 단위가 아니에요. 얘는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 하지만 얘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쵸? 최소 단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의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의문이라는 건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소리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뜻이나 의미의 단위는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얘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의 종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의문이라는 건 뭘까? 자, 의문은 소리의 단위다.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라고 했는데, 자, 의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뚝뚝뚝 끊어지는 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문법의 좀 기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수능 특강에 여러분들 그 문법 부분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수특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의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분절 의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얘를 소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절이라는 거는 소리마디의 경계를 그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럼 분절 의문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뭐 세 가지로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반모음이라는 거, 자음, 모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음이라는 게 있다. 자, 자음, 모음, 반모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자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음,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러니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아서 공기가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발음되는 거를 이제 자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발음 기관들에 툭툭 튕겨가지고 사실 이제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장애음이다, 방해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애를 받고 나는 음, 자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자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음은 일단 혼자서 음절을 이루니 못 이루니 못 이뤄요. 그쵸? 얘는 방해를 받고 나는 음이라고 봐줄 수 있겠고 얘는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합니다.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기영, 니은, 디귿 얘 혼자 쓸 수 있니? 못 써요. 반드시 누구랑 가버려 할 때 아라는 모음이랑 같이 써야 돼. 맞아요? 그래서 자음 혼자선 절대로 음절을 못 이룹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려면 요게 하나의 음절인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모음이랑 같이 쓰여야 됩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맨 첫 소리 얘를 첫 소리 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얘가 가운데 소리 얘를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요 받침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종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초성과 종성에는 뭐가 와? 주로 자음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성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모음이 오는 거야 보통.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자음들은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중성, 모음과 결합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모음 같은 경우는 그럼 혼자 음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왜냐면 야, 그만 좀 먹어 라고 했어요. 야, 그만 좀 먹어 라고 했을 때 이 야라는 게 얼핏 보기에 선생님 이 앞에 자음 있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음가가 없는 거야. 얘는 자음 처리 안 해줘요. 왜냐면 얘도 야고 얘도 야잖아. 즉 한마디로 우리가 모음 앞에 오는 이 이응 얘는요 초성 처리 안 합니다. 즉 얘는 자음 처리 안 해요. 한마디로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모음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음은 모든 음운들은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음이라는 건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구나. 그쵸?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되겠고 얘는 방해를 받아서 나는 그쵸? 얘는 방해를 받아서 나는 음이다. 요거까지 우리가 자음이라고 봐주시면 돼. 그러면 자음 체계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바다, 사자, 고양, 마누라 해서 19개를 외우셨잖아요. 그 수능 특강 여러분들 교재의 개념 부분을 봐주시면은 거기에 자음 체계표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걸 참고하지 않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더듬으면서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음 같은 경우는 나누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소리 나는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리 나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좋음이라는 건 소리가 난다 이런 의미예요. 아이고, 여기 위치가 아니라
얘는 방법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좋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 나누는 기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빨리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좋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일단 만약에 뿌뿌뿌무 같이 입술 앞에서 나는 거면 얘는 양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이 입술 순자야. 두 입술 앞에서 두 입술끼리 부딪혀서 나는 소리 양순음. 아니면 뜨뜨뜨 스스느르 혀끝이랑 입 윗몸이랑 만나서 즉 치조음 잇몸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뭐 있지? 찌찌찌 혓바닥이랑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이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크크크 혀 안쪽이랑 입천장의 부드러운 부분 영구개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구개음, 여린입 천장 소리, 마지막 어디서 나요? 목청 소리. 그쵸? 그래서 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좋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다섯 개로 나뉘는 거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얘들아? 일단은 막았다 팍 터트리는 뿌뿌뿌 트트트 크크크 막았다 팍 터트리는 애들 뭐 있어? 파열음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막았다 팍 터트리면서 공기 통로를 최대한 좁히는 거. 한마디로 파열음과 마찰음이 같이 쓰이는 거. 같이 나타나는 거 뭐예요? 파찰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공기 통로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공기가 못 나가게 막 통로를 최대한 좁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공기가 막 비집고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마찰을 일으키죠. 마찰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기를 코로 훅 내보내는 거 뭐 있어? 코빗자 써서 비음 있고요. 그 다음 혀 양끝으로 흘러가는 소리 뭐 있어요? 흐를 유자 써서 유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좋은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까지 딱 묶으면 얘까지는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니? 목청의 울림 여부에 따라서 얘까지는 안 울림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 안 울림 소리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해서 무성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비음에서 유음까지는 얘는 울림소리, 노란 양말. 그쵸? 울림소리, 그래서 유성음, 소리가 있다. 유성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좋은 방법, 좋은 위치에 따라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각각 무슨 예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우리가 외운 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양순음에 뭐 있니, 얘들아? 양순음, 부, 뿌, 뿌, 치조음 뭐 있어요? 스스느르. 경구개음, 너네도 빨리 해봐. 츠츠츠, 아이고, 미안해. 츠츠츠. 그 다음, 영구개음 뭐 있어요? 후음, 선생님 완전 잘하지? 너네가 해야지, 너네가. 자, 그 다음, 좋은 방법. 파열음 어떻게 나눠요? 뿌뿌뿌. 그 다음 트트트 그쵸? 여기까지가 파열음. 그 다음 파찰음 어떻게 해요? 자, 파찰음 츠츠츠 있죠? 3개. 마찰음 스스 그쵸? 비음 뭐 있어요? 유음 뭐 있어요? 리을 하나 있죠? 그쵸? 유음은 리을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따라서 지금 총 몇 개야? 19개. 이게 바로 자음 체계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의문의 체계가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거의 뭐 3년에 한 번? 의문 체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의문의 변동을 풀려면 가끔 이 의문의 체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왜냐면 막 선지에서 뭐 파열음이 어떻게 됐다. 파열음 누구랑 뭐 비음 누가 만나가지고 뭐가 됐다더라. 예를 들어 선지가 막 이런 거 나오면 그 의문 변동에서 이제 묻는 선지더라도 우리가 의문 체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문 체계를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의문 변동을 접근을 해줘야 돼.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의문 변동에서 자, 국물이라는 단어를 자, 얘 의문 변동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국물.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역이 미음을 만나서 기역이 누구로?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미음을 닮아서.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비음하라고 우리가 하잖아. 미리 맛을 보자면. 그치? 기역 같은
파열음이 뭘로? 이응 같은 뭘로 바뀐 거야? 비음으로 바뀐 거야. 비음과 닮고자 해서 미음을 닮으려고 해서. 그럼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뀐 건 좋은 위치가 바뀐 거야? 좋은 방법이 바뀐 거야?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는 좋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이 바뀐 거야.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자, 그 자음 체계표 여러분들 책에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자, 선생님이 세로 라인으로 그려볼게. 뿌뿌뿌 무 드뜨트 스스느르 스스느르 그 다음 츠츠츠 그 다음 크크크 크크크 그 다음 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만약에 국물에서 기역이 미음을 닮아 이응으로 변했다? 그러면 만약에 자 보세요. 자, 요 기역이라는 게 지금 이응으로 변한 거잖아. 결론을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파열음이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파찰이었어요. 그쵸? 파찰. 그 다음 요까지가 뭐야? 마찰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비음이에요. 마지막 유음이에요. 맞아? 그러면 좋은 위치는 둘 다 뭐야? 영국의 음이야. 좋은 위치는 안 변하는데 뭐가 바뀌었어? 파열음이었던 게 뭘로 바뀌니? 비음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 지금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어. 근데 방법이 뭐 한 거야? 변한 거야. 오케이? 그러려면 너네가 방법이 변했구나 이런 거 알려면 의문 체계를 알아야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음하는 지금 좋은 방법이 변한 거예요. 우리 유음도 마찬가지야. 신라 시대 신라. 니은이 리을을 만나. 니은이 리을 닮아가려고 리을로 100% 똑같이 변했죠. 그럼 니은이라는 게 뭐니? 얘잖아. 얘가 리을로 변했대. 비음이 뭐 된 거야? 유음으로 변한 거야. 오케이? 이게 유음화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음운 체계를 제대로 아셔야 뭐가 되는 거야? 음운 변동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 체계 쉽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있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지금 봤는데 본 내용들을 정리하면 자음에는 이렇게 19가지들이 있구나. 그쵸? 요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음이라는 거는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해를 받아서 나는 음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모음입니다. 모음으로 가볼게요. 모음. 그쵸? 자, 여기서는 모음이랑 우리 그 수능 특강에서는 모음이랑 반모음을 일단 따로 두고 봤네. 그치? 뭐 따로 두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 모음 안에 뭐 반모음과 단모음, 이중모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는 있는 얘기니까. 그치? 자, 근데 반모음을 따로 둔 이유는 반모음의 성격이 나름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모음부터 가볼게요. 자, 모음은 자음과는 다르게 얘는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는 애입니다. 그쵸? 얘는 특별한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모음들은 다 울림소리라고 보셔도 돼요. 오케이? 얘는 다 울림소리들입니다. 물론 자음은 안 울림소리도 있고 울림소리도 있지만 모음은 다 울림소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모음에도 우리가 지금 종류대로 치면은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무슨 모음 있어요? 단모음 있죠? 단모음. 단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모음. 맞아요? 그러면 단모음이라는 건 뭐냐면 단모음은 뭘 단모음이라고 할까 얘들아? 이 단모음은 그냥 이 색깔로 칠할게. 얘는 자 입이나 혀가 고정된 상태로 자 입이나 혀가 선생님이 지금 기계치라서 기계를 잘 못 따라요. 입이나 혀가 고정된 상태로 단 한 번에 나는 음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중모음은 입이나 혀가 한 번은 변화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단모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종류가 아니라 얘도 나누는 기준들이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자, 혀의 앞뒤 위치. 맞아?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쵸?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아니면 입술의 모양. 그쵸?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아니면은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 그럼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입 천장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서 이 혀 끝이 입 천장의 앞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전설모음. 그쵸? 전설모음. 앞전자 혀설자 써서 전설모음. 아니면 뒤쪽으로 꼬꾸라져 있다. 그러면 뒤유자 써서 후설모음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입술 모양. 둥글지 않으면 평순모음이라고 해요. 수는 입술 순자. 그 다음 둥글면 둥글 원자 써서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제일 높으면 고모음, 중간이면 중모음, 그 다음 제일 밑이면 저모음입니다. 이 혀의 높낮이가요. 그래서 혀의 높낮이가 어디로 갈수록,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의 크기가 제일 어떻게 되니? 제일 벌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모음으로 갈수록. 그쵸? 아, 선생님이 아까 자음체계표야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거 잠깐,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좋은 방법 얘기할 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역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소리의 세기. 아이고,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일반 예사소리다 하면 평음. 이거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좀 세다. 그러면 경음이라고 해요. 된 소리죠. 그 다음 좀 거칠다 하면 거센 소리라고 볼 수 있어. 아니다. 거칠면 격음이다. 좀 다른 말로. 격음입니다. 자, 오케이? 격음. 격음. 오케이? 그래서 평음에는 뭐 있냐면은, 평음에는 뭐 있느냐. 자, 좀 답답하시죠? 자, 평음에는, 여기선 뭐 있어? 뭐 드, 부, 즈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드, 부, 스, 즈 이런 것들. 경음에는 뭐 있어요? 된 소리 끝, 드, 뿌, 스, 즈 이런 애들 있잖아. 격음엔 뭐 있어? 파티축하. 그쵸?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된 소리 대기를 경음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센 소리 대기를 격음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평음에서 격음으로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어떠니?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세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소리의 세기도 조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 글씨가 되게 안 예뻐서 미안스럽다 정말. 그치? 여기 그래도 이거 선생님 또 프린트해서 줘야 되니까 예쁘게 다시 적어줘야 되겠어.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소리의 세기 갈게.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평음. 그 다음 뭐 있었지? 경음이 있었죠. 경음. 된 소리 대기. 그 다음 격음이라는 거. 거센 소리. 아니 그러니까 거센 소리. 경음은 된 소리. 오케이? 그래서 평음에 아까 있는 것들. 그쵸? 뭐 있었어요? 드, 부, 스, 즈 같은 애들. 그쵸? 경음에는 뭐 있었어요? 된 소리에 해당되는 끝, 뜨, 뿌, 스, 즈. 그쵸? 이런 애들 있고요. 그 다음 누구 있었어? 격음에는 누구 있니? 격음. 네, 격음에 우리 거센 소리. 파티축하. 파티축하. 그쵸? 이런 애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네, 요 정도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리고 보니까 그 국어의 자음체계표에 히읗도 마찰음의 평음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는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적기는 할게. 오케이? 네. 요거까지 그드, 부스, 즈, 흐까지.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얘네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밑에 혀의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래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의 크기가 제일 벌어진다. 요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이중모음 가기 전에 우리 단모음에도 뭐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걸로 해볼까? 자, 그러면 자, 전설모음에 뭐 있니? 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 전설모음에 뭐 있어요? 에. 그쵸? 여러분들 모음체계표. 여러분들 그 수특의 169페이지 보면 모음체계표 10개 나와 있어요. 이에, 위외. 그쵸? 위외. 그 다음, 우, 오. 그쵸? 근데 여기서 전설만이라고 선생님이 했으니까 이에, 위에. 후설은 뒤에다 적을게. 우, 오. 맞아요? 그럼 평순 누구 있어? 평순은 여기 왼쪽 라인에 있는 애들 다 적어주면 되죠. 이, 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 원순에 뭐 있니? 오른쪽 라인에 있는 위, 왜, 아니면 오. 그쵸? 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그 다음 혀의 높낮이, 고모음에 뭐 있니? 위에 라인들 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 위, 우. 그쵸? 중모음 라인은 뭐 있니? 에, 왜, 오. 그 다음 저모임 라인에 뭐 있니? 아. 맞아요? 자, 요렇게. 그렇게 해서 10개라는 거야. 얘가 단모음 세개표. 즉, 단모음은 입이나 혀가 고정된 상태로 단 한 번에 내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 발음해 보면 아 입이나 혀가 고정된 상태로 단 한 번에 나는 의미이지만 우리 이중모음씨는 다릅니다. 왜냐면 이중모음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중모음은 입이나 혀가 고정이 아니라 얘는 한 번쯤은 변화되는 애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중모음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구조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된 형태예요. 반모음을 먼저 적어줄게. 왜냐면 요즘 대세는 반모음이 먼저 나오는 게 대세거든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같이 나오는 형태야. 오케이? 역시 단모음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뒤에 반모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반모음이 앞에 나오는 거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상향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상향이중모음. 상향이중모음. 그 다음 단모음이 먼저 나오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향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얘를 하향이중모음이라고 해요. 하향이중모음. 그쵸? 근데 하향이중모음이란 말을 요즘 잘 안 써. 왜냐면 얘로 그냥 의 하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의 빼고 나머지는 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형태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모음 중에서 이중모음을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단모음을 뺀 나머지가 다 이중모음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에 나온 그 단모음 체계표 10개를 외우고 나면 그것 뺀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의 같은 경우는 하향 이중모음으로서 단모음이 먼저 앞에 나오는 형태라면 지금 이 이중모음 중에서 의 빼고 나머지 애들은 반모음이 먼저 나오는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모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따로 단모음, 이중모음, 그 다음 반모음까지 따로 두고 얘기를 하긴 했죠. 아니다. 자음모음, 그 다음 반모음을 따로 두고 얘기하긴 했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중모음 안에서 반모음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반모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음은 얘 되게 중요한 애예요. 자, 일단 반모음 같은 경우는 자, 반모음 자, 얘 같은 경우는 종류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이 반모음은 반자음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얘 반모음은 성격이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떤 성격이냐? 첫 번째, 얘는 반은 모음의 성격, 반은 자음의 성격. 그럼 왜 모음의 성격과 반은 같냐라고 본다면 얘는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절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은 모음의 성격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미안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음의 성격과 비슷해. 자음 성격 비슷.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과 이게 따로 놀고 있어. 자음의 성격과 비슷해. 그쵸?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을 할 때 발음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이 날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뭐와도 비슷해? 그 모음의 성격하고도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반은 자음 성격, 반은 모음 성격. 그래서 얘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은 모음의 성격과 비슷한 거고 그 다음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자음의 성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자음 성격, 반은 모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반모음입니다. 근데 이 반모음에는 종류가 또 있죠. 자, 종류가 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제2계열. 자, 일단 선생님이 표를 좀 예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점점 안 예뻐지고 있어. 자, 이렇게 나눠보면은 자, 일단 W 계열과 그쵸? J 계열과
J계열과 W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J계열은 뭐냐면 반모음 E 라인. 그 다음 W계열은 반모음 O 라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반모음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반모음 2로 형성되는 애들에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의 169페이지 봐주시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 있니? 한번 읊어볼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 색깔로 해줄게. 자, 일단 J계열엔 누가 있냐면 야나, 아니면 예, 그쵸? 아니면 여, 아니면 예, 그쵸? 아니면 요, 아니면 유, 아니면 의 같은 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W계열의 이중모음은 4개밖에 없어요. 와, 왜, 그쵸? 워, 왜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럼 너네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반모음 2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이중모음의 종류들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 칠한 거는 얘네는 이중모음인 건데 이 반모음 계열, 반모음 2계열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인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예요.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이유는 이 계열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겠니?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야 같은 경우는 반모음 2에 플러스 단모음 아가 만나서 야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얘 반모음이죠. 뒤에 있는 얘 단모음이죠. 그래서 야라는 이중모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의 빼고는 다 상향이중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반모음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단모음인 아랑 야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아, 야, 아 했을 때는 입이나 혀가 고정된 상태로 야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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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럼 이게 입이나 혀가 고정된 게 아니라 한 번은 변화돼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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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반모음이를 살짝 발음한 다음에 단모음 아. 그래서 야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얘도 한번 해보세요. 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모음 2.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되겠어? 얘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뚜두두두. 근데 애들이 이제 조금 또 헷갈려하는 게 요나 유 같은 애들. 여러분들 이 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모음 5가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반모음 2에 단모음 5가 만나서 요가 되는 거야. 유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다시 얘기하면, 그쵸? 자, 그 다음 이 의도 마찬가지야. 이 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반모음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단모음이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단모음 뒤에 반모음 이가 결합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얘는 이제 하향 이중모음에 속한다고 그랬잖아. 의만. 그래서 지금 선생님 몇 개 얘만 해본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와외, 워외. 얘도 얘로 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반모음 오라인에 아라는 단모음 만나서 와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역시 반모음 오라인에 단모음 아가 만나서 와라는 이중모음이 됐다더라. 그쵸? 외도 한번 해볼까요? 네, 왜? 얘도 어떻게 되니? 자, 반모음 우 뒤에 뭐가 어이자에 단모음이 와서 왜 이게 됐다고요. 그래서 얘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오케이? 혹시 잘 모를까봐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반모음 2와 반모음 이 O 라인으로, 그쵸? 이렇게 우리가 반모음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 반모음이 요즘 잘 나와. 그리고 반모음 첨가 때 또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한번 맛을 보여드리면 우리가 기여가 돼요. 기여.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라는 단모음이 여라는 뭐가 된 거야? 이중모음이 된 거거든? 그러면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반모음 2가 있어야 돼. 맞아? 물론 뭐 반모음이 먼저 발음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반모음 2라는 애가 첨가돼야 돼요. 그쵸? 이게 바로 뭐야? 반모음 첨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거는 음운 변동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일단 지울게요. 이건 어차피 의문 변동에서 다시 얘기할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반모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물론 모음과 같이 해서 자음과 같이 해서 반모음을 규정 지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 이중모음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는 3개로 같이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3개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모음이라는 건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발음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모음은 몇 개? 얘는 21개예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자음은 19개. 그래서 토탈 40개가 되는 겁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뭐 이런 개수 같은 거는 알 필요 없고요. 그쵸?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의문이라는 거에 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비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선이 이 밑에까지 쭉 가야 돼. 그치? 그쵸?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 비분절 의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분절 의문이니까 비분절 의문 2번이 되겠네요. 2번 비분절 의문. 그러면 음절 의문을 보면은 분절 의문을 보면은 자음과 모음이 있었잖아. 즉 한마디로 이러한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뚝뚝뚝 끊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분절 의문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이나 불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치면 얘네는 뜻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애들 때문에 누구? 미음과 비읍이라는, 맞아요? 요 미음, 비읍, 자음 하나 때문에, 음은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로서 자, 강이나 공이라는 단어가 있어. 얘네 두 개도 같을 리가 없어요. 왜냐? 모음이라는 음은 요 아와 이 오 하나 때문에 얘네 뜻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이렇게 분절 음운이라는 건 뚝뚝뚝 끊어지는 자음 모음 이거 하나 때문에도 뜻이 구별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1대1로서 한 개씩만 다른 거 있죠. 그쵸? 얘네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나씩만 다른 걸 뭐라고 그래? 최소 대립성이라고 하는 거야. 최소 대립성. 이건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비분절 의문이 뭐냐? 자,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비분절 의문은 아까 분절 의문을 음소라고 한다면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운소. 그래서 음소와 운소가 합해져서 의문이 되는 거예요. 비분절 의문도 의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도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 그럼 얘는 두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자, 아까 무슨 색 썼니? 보라색 썼구나. 이 색깔을 맞춰줘야지. 그치? 색깔 놀이 중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소리의 길이. 소리의 길이라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장단. 그 다음 두 번째. 소리의 억양.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니? 우리가 보통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은 자, 눈이 내려요. 내리는 눈 길게 읽어야 돼요. 그쵸? 얘는 내리는 눈이야. 눈이 아파요. 얘는 뭐야? 짧게 읽는 애. 얘는 사람 눈, 신체 눈이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장단 요거에 따라서 얘네 두 개가 지금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야? 뜻이 구별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비분절 의문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 억양도 마찬가지야. 비분절 의문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끝을 올리느냐 똑같이 하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만약에 끝을 올리면 집에 가니? 가? 이러면 뭐야? 의문이야. 집에 가 명령 똑같아. 집에 가 평서. 오케이? 요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고요. 요건 팁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억양에 따라서도 얘네가 다 뜻이 어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걸로도 뜻이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분절 의문은 뭐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얘도 의문이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의문 체계표는 끝이 나는 거야. 그쵸?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의문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그리고 의문에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 있는데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일단 읽다. 그쵸? 그래서 자음의 이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모음에도 단모음, 이중모음 해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그쵸? 우리가 확인하면서 특히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반모음은 반은 자음 성격, 반은 모음 성격을 따르고 있고 이 반모음을 통해서 반모음 2와 반모음 5 라인 이 계열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들을 선생님이 쭉 나열을 한 거고 얘들을 일부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분절 의문 말고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와 소리의 억양으로서 역시 얘네들도 이제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이 비분절 의문도 결국 의문 중에 속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수능에 한번 이게 분절 의문인지 비분절 의문의 얘인지 어쨌든 분절이든 비분절이든 두 개의 예시를 딱 주어주고 얘네들의 역할에 대해서 예전에 물었던 그런 수능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어쨌든 쉬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가끔 의문에 수를 세는 게 문제 나오는데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자,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 의문수 어떻게 세요? 아, 비읍, 지읒, 이 5개야. 그쵸? 우유 먹고 싶다. 자, 우유라고 해보자. 자, 얘는 선생님이 분명히 모음 앞에 오는 얘 초성은 자음 처리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인 거야? 음은 2개인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얘도 이거 하나를 음은 하나로 쳐서 5개가 된 거야. 오케이?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의문 체계 잘 알 수 있겠고 특히 뭐 반모음 성격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 비분절 의문에서 이 눈을 길게 읽잖아. 그치? 내리는 눈을. 근데 이거는 보통 첫 음절에 왔을 때나 길게 읽는 거야. 이거 이제 나중에 법조항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우리 첫 음절일 때만 이제 내리는 눈은 길게 읽고 두 번째 음절이나 세 번째 음절에 오는 뭐 예를 들면은 첫눈이 온다 했을 때 첫눈의 눈은 두 번째 음절에 오잖아. 얘는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준발음법에 의거해서 그 조항들 보면은 이제 얘는 만약에 내리는 눈을 길게 읽는다고 하더라도 첫 음절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음절 이하부터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읽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단모음 세계표에서 왜나 위 같은 애 있잖아요. 얘는 발음법 규정에 보면 왜나 위, 아무도 위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안 읽거든. 그래서 단모음 세계표에서 왜나 얘 같은 경우는 발음상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음은 세계표까지 일단 마무리했고 음은 변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